빛에 따라 오색영롱한 색을 발하는 전통 자개. 수십만 조각의 자개로 장수를 기원하는 한 폭의 십장생을 만드는 자개장. 장수 기원의 가구 자개장 경력 42년의 최태문 씨. 천혜의 바다를 품은 경남 통영. 바다 위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을 따라가 보니 바닷속 가득한 것은 바로 딱딱한 껍질 속에 살이 꽉 찬 겨울 전복이다. 그런데 전복 양식장 한켠에서 뭔가 두리번거리는 이 사람? 버려지는 전복 껍데기를 들었다 놓았다 유심히 살펴보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전복 껍질이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이 보물 갖고서 생각이 되지. 버려지는 이 전복 껍데기가 이금동 씨에겐 보물이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나쁜 겁니다. 색깔은 있어도 이 불고기 굉장히 심하지요. 못 쓰고 버리는 게 이는 한 80%, 90% 정도 일이 됩니다. 선명한 색이 드러나고 전복 껍데기 속이 평평한 것이 좋은 전복 껍데기라는 것. 빛깔 좋은 것들만 골라 자개로 만들기 위해서다. 버려지는 전복 껍데기 속에서 보석을 찾는 것. 가격은 이 정도 되면은 1,500원 납니다. 키로에. 30kg 전복 껍데기 한 포대를 사서 집으로 가는데 이금동 씨에겐 전복 껍데기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집안은 자개의 재료가 되는 조개, 소라, 전복 껍데기들로 가득한데 버려지는 껍데기들이 이렇게 보니 색부터 예사롭지 않다. 전복이 색깔이 다 틀리지. 이런 거는 가격이 하나에 한 개에 한 30만 원 넘어 나가야 됩니다. 야간 고동이라는 게 있는데 야간 고동 껍질을 벗겨 가지고 용을 조각을 한 거예요. 자개에서 최고로 치는 멕시코산 전복 껍데기는 공작새의 깃털과 같이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나는 야광색의 초대형 소라 껍데기부터 해외 곳곳에서 자생하는 자연산 전복 껍데기들은 특유의 색을 갖고 있어 자개장만의 고귀한 색을 만들 수 있다. 전복 껍데기에서 최고의 색을 찾기 위해 작업실로 가는 이금동 씨. 한 달 평균 300kg의 전복 껍데기에서 자개를 만들어내고 있다. 먼저 전복 껍데기에서 좋은 색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재단해야 하는데 위험천만한 칼날이 아찔하다. 여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여기 버리고, 그다음에 요 쓰는 거는 요 부분, 요 부분. 10개를 잘라도 하나만 쓸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 자개다. 등을 골라줍니다. 재단한 자개의 등을 갈아내는 등갈이 작업. 거칠고 이물질이 많았던 전복 껍데기의 등 부분을 부드럽게 갈았더니 숨겨졌던 색이 드러났다. 자개는 두세 번에 걸쳐 안팎으로 부드럽게 갈아내 0.2mm 두께로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서 제 색을 못 찾아 나오면 아예 농에까지 가도 제 색을 못 받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이 지역이지. 이러면 이 자개가 이렇게 베어져서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지요. 자개의 생명은 바로 이 빛에 따라 드러나는 오묘한 색에 있다. 재단한 자개는 마지막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이제 씻어가 보면은 제 색깔이 살아나온다. 신기하게도 전복 껍데기가 숨겨온 오색 영롱한 빛깔이 살아난다. 하루 종일 작업해도 자개는 불과 1kg 정도. 고단한 작업을 이어갈 전수자조차 없다 보니 아내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완성된 자개는 마지막으로 흠집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한 판으로 붙여 만드는데 최고의 자개만을 골라 붙이다 보니 조각 하나하나가 귀할 수밖에 없다. 이 한 장에 50여 조각의 자개가 들어간다. 한 장으로 완성된 자개가 바로 가구를 빛내는 귀한 장식으로 쓰이는 것이다. 두께도 차이가 있고 색깔도 좀 못하고 그래서 이제 ABC를 나가는 건데. 자개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는데 두께가 두껍고 색이 다양한 것을
최고 1등급 자개로 인정한다. 서울에 있는 한 자개 가구 공장. 이곳은 최고의 공예라 불리는 나전칠기를 직접 제작하는 곳인데 특히 장수를 기원하는 특별한 자개장이 있다고 한다.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는 그 특별한 자개장은 어떤 것일까? 장롱에 들어가는 문짝인데 안에 무늬는 십장생을 주제로 해가지고 깔았습니다. 십장생은 또 장수, 또 건강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 장롱이 화려함도 중요하지만은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의미가 상당히 역할을 크게 합니다. 초충도 같은 경우에는 다산이라든지 뭐 자식의 번영 뭐 이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안을 써야 소비자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사가시고 그럽니다. 10가지 장수물인 십장생엔 세상을 비추는 해와 곧고 강한 의지의 소나무, 변하지 않는 산과 도도한 기상을 의미하는 학, 맑고 깨끗한 물과 장수를 의미하는 거북, 불로장생의 불로초까지 전통 자개장엔 장생불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의 귀한 의미들을 담아왔다. 100만 원대에서부터 크게는 1억을 넘어가는 그 아주 고가 그 작품도 있습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의 의미가 담긴 특별한 자개장이다 보니 집안의 복을 부르기 위해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자개 작업은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전통 공예 기법이다. 본뜨는 작업하려고요. 자개 공예는 먼저 자개 한 장 한 장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그런데 밑그림이 아닌 뭔가 표시를 한다. 금이 같거나 전복 껍질이 폭파인데 그런 데는 나중에 사포질을 하면은 뚫려버리니까 그런 데 피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자개에 올릴 밑그림을 투명한 종이에 그리고 밑그림 종이를 자개에 붙이는 것이 시작이다.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선 작게는 수십 조각, 많게는 수십만 조각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개 공예다. 그런데 이 꽃 문양 하나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데 이 목단은 다른 꽃과 달리 부기를 뜻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0.2mm 두께의 자개는 일일이 실톱으로 오려내야만 한다. 이 손으로 오려야 자연미가 있고 하니까 너무 기계화식으로 깨끗하게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개 작업을 할 때는 예술적인 미에 특별한 의미를 담는다고 하는데 목단 같은 걸 할 때는 의미 그대로 그 집이 돈도 많이 벌고 배분이 없이 참 뭐 잘 풀렸으면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개는 손톱만큼 작은 꽃봉오리부터 이파리 하나까지 일일이 오려내야 한다. 이제 다 했네. 마지막에 붙인 작업 들어가야지. 오려낸 자개 조각은 처음 밑그림 위에 일일이 핀셋으로 붙여 넣었는데 끝없는 인고의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 자개를 오리고 붙이기만 자그마치 5시간. 둥근 원형의 찬란한 빛의 자개판이 완성됐다. 본격적으로 찻상을 만들기 위해 오칠 작업이 완성된 상판을 가져오는데 전통 방식 그대로 찻상 가운데 악교칠을 하고 원형의 자개판을 붙이는데 어느 때보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심점이 정확히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장 한켠 가스불에 달궈지는 이것? 갑자기 불에 달군 인두를 꺼내는데 열기부터 확인하고 물에 담궈 순간적으로 열을 식히고는 조심스럽게 자개를 누른다. 뜨거운 인두에 자개가 타지는 않을까? 지짐질 중에 인두질 하고 있습니다. 악교의 자개가 접착이 아주 강하게 되게 자개 휘어진 데는 뜨거운 열기로 해서 눌러 붙이고 악교가 밑에 빠지면서 잘 달아붙죠. 밑에. 인두의 열기로 자개와 악교를 강하게 접착하기 위한 방법인 것. 너무 뜨거우면 자개가 타버리니까 그러면 못 써서 다 뜯어내야 되니까 그건. 그런데 순식간에 자개가 타버린 것 같은데 대에다가 약간 종이가 타고 아직 자개는 안 탄 상태고. 아, 자기는 안 탄 상태예요? 예. 자개를 태우지 않으면서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찻상의 디자인에 따라 원형의 테두리 자개 문양을 붙여주고 다시 한번 인도로 접착시켜주면 자개 문양 올리기가 완성된다. 그런데 자개 문양을 붙인 찻상 위에 또다시 무언가를 바른다. 그냥 일반 물인데 붉게끔 해가지고 이제 칼로 갖고 이 종이를 떼는 거예요. 자개는 붙여두고 종이만 떼어내는 작업인데 자칫 자개라도 떨어질까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인두질이 좀 강하게 됐나 봐요. 이제 이렇게 종이가 탔잖아요. 자개는 안 타네. 네, 종이만 타. 자개 타면 보기 싫죠. 작은 조각으로 이어붙인 자개다 보니 신중을 다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물에 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떨어져 버리네요. 떨어진 자개는 금방 잃어버릴 수 있기에 그 자리에서 다시 붙여놓는다. 끝났어요. 떨어진 조각 하나 빠짐없이 꼼꼼히 채워넣고 다시 한번 악교를 덧바른다. 접착제 역할로 해서 홈세 같은 데를 더 물이 안 들어가게끔 견고하게 해주니까 하루 정도 마른 뒤에 풀백이 들어갑니다. 풀백이? 예. 부귀영화의 의미가 담긴 원형 찻상이 완성됐다. 다음 날 하루가 지나고 자연 건조된 자개 찻상에 악교를 빼는 작업을 준비하는 최태문 씨. 하룻밤 사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악교를 빼내기 위해서는 단단한 수세미로 긁어내듯 빼내야 한다. 이거 하다가는 전화가 와도 못 받고 이거 한 개를 끝내고 받아야 되고 자개 떨어지기 전에 풀로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내는 게 좋은 거지. 이거 오래 부르면 부를수록 떨어지기도 하고 덜 뜨기도 하고. 고상에서 붙여놓은 자개가 떨어지기 전에 악교만 재빨리 녹여내야 하는 것이다. 악교가 빠진 자개상은 마치 부귀와 영화를 부르는 듯 눈부신 색을 입었다. 공장 한켠 또 다른 자개 반다지 작업이 한창인데 난데없이 달걀 껍질이 가득하다. 가구 위에 오칠을 하고 그 위에 달걀 껍질을 깨서 붙이는 것. 계란으로 타발하는 거. 자기도 껍질이고 이 계란도 껍질이잖아요. 네. 껍질이다 해갖고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하고. 이 강약을 주는 거거든요. 강한 부분은 좀 크게 하고 네. 약한 부분은 이제 흐트러 주는 거죠. 자개와 더불어서 달걀 껍질인 난각을 붙이는 난각 칠기 기법까지 더해지는데 자개만큼이나 섬세한 작업이다 보니 작업 중엔 눈조차 깜빡이기 힘들다. 다 만들고 나오면은 이게 입체감이 있잖아요. 계란에 우둘투둘한 면이 다 느껴지거든요. 네. 그거는 뭐 프린트로는 살릴 수가 없죠. 부귀영화를 부르는 화려한 자개 문양에 바탕은 달걀 껍질을 일일이 깨서 장식한 독특한 자개 공예가 만들어지는데 오칠까지 올리면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귀한 자개장이 탄생된다. 이곳에선 자개, 난각, 채색까지 각자의 전문 분야로 나눠 철저히 분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자개 공예에서 물감을 사용한다. 이게 오칠이에요, 오칠 이게. 이게 오칠을 가지고 이렇게 색감을 넣어갖고 만든 거 그래서 습기를 이게 딱 말라붙으면은 그냥 이렇게 종이를 지어서 안 져요. 아, 저거 진짜 옷이에요? 예, 이거 옷 올라요. 아, 이 물감도요? 네. 생온나무에서 뽑아낸 옷 진액에 염료를 섞어서 일명 생칠 물감으로 채색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선 생칠 물감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귀한 염료를 쓴다고 한다. 금가루로 이제 그 자개다가 그 올린다는 얘기 들어봤죠? 이게 바로 그 작업입니다. 금빛이 나는 금분을 자개 위에 올려 자개를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커다란 모란꽃은 자손 번창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칠 물감에 금분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옛날부터 금은 귀하게 썼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풍요롭고 마음이 부자스러워하고 더 쓰고 있습니다. 자개 장롱 문짝 하나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도 한 달. 산수화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까지 전복 껍데기 양만도 500kg에서 최대 1톤까지 들어갈 정도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장롱의 얼굴이 될 문을 달아줄 차례. 어느 때보다 신중하다. 정확하게 틈새가 똑같이 나란히 돼 있어야지 조금 들쭉날쭉하면 보기 싫죠. 그래서 잘 고급일수록 잘 박아야 됩니다. 장식을.
복잡한 자개가 망가지지 않으면서 장롱의 모든 문짝의 문양이 정확히 맞아야만 하는 예민한 작업이다. 예리한 눈빛으로 살피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눈치다. 여기서 볼 때 와서 봐봐.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맞았는데 얘가 많이 뜨잖아. 이렇게 해놓을 수는 없잖아 지금. 일률적으로 맞춰줘야 하거든 똑같이. 그러고 보니 문의 간격이 아래로 갈수록 점점 벌어져 버렸다. 자개 문양이 틈새 때문에 끊어져 버린 것이다. 이럴 땐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한다. 0.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문이 맞아야만 자개 문양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문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과연 이번엔 잘 맞을까? 문 아래부터 위까지 정확히 맞아 들어갔다. 만들어 놓으면 10년이 뭡니까? 그 대를 물려 쓰고 다 그러지. 따님이나 며느님이 다 받아 쓰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100년도 간다고 보죠. 100년 그 이상의 가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자개 문양의 화려한 예술품이 바로 귀한 우리의 전통 자개장이다.